안녕하세요. 행복샷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07%, 그리고 코스닥은 0.86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. 그 외 개인하고 기관들은 순매수를 했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며칠 전에 우리 시장 정말로 폭풍 순매수를 했습니다. 이후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코스피 수급 분석표를 좀 들여다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할 때 이렇게 1조 5천억 정도 큰 순매수를 했지요. 근데 그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어요.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다음에 시장이 너무나 뜨겁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나서서 조금 그 시장을 갖다가 좀 죽이려고, 분위기를 갖다가 너무 들떠있으니까 좀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, 그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주춤하고는 있어요.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. 앞으로 금리 관련 경제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긴축이 좀 더 지속될 수도 있고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.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난번 이 점도표를 봤을 때 이게 지난 9월 달의 점도표이고 요거는 이번에 점도표예요. 점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지난 9월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 금리의 상단이 낮아졌죠.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금리를 갖다가 내년에는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연준위원들이 워낙 나와서 저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. 그래도 우리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각계 전투하고 있습니다.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괜찮다 생각되는 거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고, 또 기관들 역시 각계 전투하고 있어요.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 있죠.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. 뭐 결국은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주춤하면은 그걸 기회로 얼마든지 삼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4개 종목이 있는데 몇 종목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LG전자 있죠. 이 종목은 아직 추세가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입니다. 이때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. 그리고 SOL 같은 경우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. 그리고 강원랜드 있죠.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. 이 빨간색이 몇 개요. 그 점만 하더라도 많죠.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. 그러면은 이렇게 그간 하락하던 이 주가가 들려 올려졌다 하는 것은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. 단지 현재 시점에서 단기간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긴 한데, 그러니까 어쨌든 세력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들여다 보니까 수급 분석표를 딱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일주일 이렇게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, 또 연기금은 이미 한 3주 전부터 들어와 있어요. 투신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들어와서 딱 있는 겁니다.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고 있지요. 세력들이 강원랜드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럼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. 이미 우리 타임세이브에서는 더하기 빼기 대충 이렇게 해보면 빨간색이 엄청 많잖아요.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기간에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방향은 쭉 상승적으로 가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.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강원랜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봅니다. 대충 이 지점에서 게임이 끝났다, 새로운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여기서 빨간색하고 파란색 더하기 빼기 한다 봤을 때, 근데 지금 단기간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신호가 있죠. 단기간 이렇게 좀 올랐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.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조정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, 이 파란색은 분할 매도 신호잖아요. 분할 매도인데 거꾸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고,
기다렸다가 좀 조정이 될 때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죠. 범호 속에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농심은 안 됩니다. 농심은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 아닙니까? 자, 대충 뭐 이때 기점을 좀 잡아서 빨간색하고 이런 파란색들 더하기 빼기 대충 해봤는데, 물론 뭐 파란색은 당장 눈으로 봐도 조금 작은 것 같긴 해요. 하여튼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. 떨어지고 있는 칼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이 고점 대비 싸다고 해서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농심은 지금 아예 막 이건 포트에서 쥐어버려야 됩니다. 타임세이버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 있는 이 종목은 그냥 종목 삭제해버려도 됩니다. 몇 년간 안 봐도 돼요. 자, 그리고 이마트 있죠. 이마트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. 이게 지금 이마트 지금 빨간색이 다 분할 매수잖아요. 얼마나 많아요. 이거 보면은 그냥 당장 거 더하기 빼기 쭉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요. 그리고 지금 오늘 다 이렇게 지난번 이렇게 딱 파란색이 떴죠. 그리고 오늘은 하락하다가 딱 올랐었죠. 사실은 이 종목을 계속,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검색이 됐단 말입니다. 분명히 지난 시황 딱 들여다보면은 이때 이마트가 딱 올라왔을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고 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뒀다가 주가가 계속 누리는 거 봤는데 오늘 딱 올라서고 있어요. 이거는 그냥 매수 타이밍입니다. 그러니까 내일 사면 안 되느냐? 전혀 늦지 않습니다. 내일 사도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. 자, 현재 뭐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한마디 했더니 뭐 난리 나서 뭐 미쳐 설치니까 투자자들이 연준 위원들이 나서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립 서비스에 불과하지 않나. 왜냐하면 걔들도 지금 점 하나를 찍은 거예요.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한 명이 점 하나씩 찍는 겁니다. 저것도 지금 요만큼 내라 찍어놓고 아니다 이야기하면은 그게 믿음이 가겠어요? 또 뭐 외국인들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들도 시장 관심이 뜨거워져서 너무 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. 오히려 연준 발언들의 그런 그 반응, 그 시장 다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를 좀 지켜보고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도록 놔두는 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. 왜냐하면 주고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런데 뭐 시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오늘 뭐 별로 안 샀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수급은 돈은 거짓말을 못해요. 딱 보면 개별 종목 들어가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방향을 다 파악을 했고 상대방의 전략을 다 눈에 깠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. 이 주가가요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좀 세력들이 하는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어떤 거냐면은 걔들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시장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함께 가자는 신호를 내보낼 때가 있어요. 앞으로 시장이 괜찮다. 지금 뭐 사야 되니 뭐 긍정적인 뉴스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장 완전 엉망이라는 정말로 좋지 않은 뉴스를 많이 내보내다가 갑자기 괜찮다 이런 뉴스를 내보낼 때는 뭐 우리 수급 분석을 통해서 공부 많이 했죠. 예,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 조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함께 가자는 신호로 해석해도 된다. 그러니까 너것도 먹을 기회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. 아마 뭐 이미 카페에서 뭐 제가 14년 올해 15년째 이렇게 5년에 접어들죠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.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가자 할 때는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같이 따라가 주면 돼요.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팔 때도 알려준다 그랬죠. 팔 때는 이제 대중을 갖다가 유인하는 그런 막 신호들을 내보내겠죠. 그거는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그 비밀 언어입니다. 우리끼리는 알아듣죠. 세력들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가니 무엇이었더니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가니 5천 가니 만 가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해대면서 너무나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할 만큼 시장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타임세이버를 보면은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좀 더 비싼 상태인데 갑자기 더 간다 할 때는
아, 이때 함께 간 우리 보고 지금 우리가 곧 팔 거니까 미리 챙겨 먹고 나가라. 미리 챙겨 먹고 나갈 기회를 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급을 알고 돈의 흐름 쫙 정리하다 보면은 이 정도쯤이야 뭐 껌이죠. 여러분들께서도 준비 착실히 잘 하셔가지고 보자. 작년 재작년 좀 많이 힘들었다 아닙니까?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하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. 근데 시장이 하락해서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맞아요. 떨어진 건 맞습니다. 그런데 사람이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고. 시장이 하락할 때 현금 유동성장을 관리하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물량을 모아뒀단 말이에요. 평균 매수단가를 좀 낮춰가면서 그건 오히려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. 주가가 장기간 떨어졌다가요. 쭉 이렇게 천천히 가는 종목들 있죠. 이런 종목과 그냥 갑자기 막 이 쭉 가다가 갑자기 탁 날아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. 그럼 이 두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종목, 두 번째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을 갖다가 투자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? 바로 이 첫 번째 종목에 투자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니다.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계속 조금씩 매수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쭉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.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 어느 정도 딱 낮아졌을 때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자 올라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수익률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물론 초반에 좀 매수했고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뭐 꼭지에 먹는다 손 치더라도 심지어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어요. 어디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은. 그럼 여기 지금 이 점 하나가 점 두 개죠. 한 개, 두 개 해가지고 뭐 이만한 수익을 먹는 것과 지금 이게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몇 개입니까? 많죠? 이 좀 더 큰 금액을 가지고서 이만한 수익을 먹는 거.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100% 먹는 거하고요. 한 5천만 원 가지고 10% 먹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입니다. 이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.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률이 낮아지고 막 손해가 막 늘어나는 것 같아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장기간 동안에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. 그때 내가 착실하게 주식은 결과적으로 볼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은 장기간에 하락할 때 내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건 뭡니까? 최대한 잘 버티면 되는 겁니다. 버티고 또 먼저 순환매매도 이제 기회가 잦아지기 때문에 자주 해가면서 수익 난 거 팔아서 손해 난 거 다시 또 그중에 좀 빨리 올라오는 거 메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또 다시 수익권으로 바꿔내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첫 번째 시장이 하락할 때 계속 매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근데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어. 돈이 없어서 나는 여기 한번 사고 땡 해서 기다렸더만은 아이고 요 이게 평균 매수 단가고 요만큼 빼 못 먹었다 하면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쭉 분할 매매, 순환 매매 그 가운데서도 하면서 물량을 매집해 갔던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좀 하락했잖아요.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. 이제 이때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한 보람을 갖다가 찾아야 됩니다. 그런데 약간의 수익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오래 좀 보유를 해서 만약에 오래 좀 보유한다 하지.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 종목은 팔더라도 다른 종목을 보유하면 주식 전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순환 매매를 하든 아니면 한 종목을 오래 두고 있던 건 알아서 하시되 어쨌든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이때까지 고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고생한 보람 찾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